오. 놀러 가는 걸로 아시는데 여기도 똑같이 업무 진행 중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존경하는 자세로 배우겠습니다, 그룹장님. 그룹장님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선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예비 인턴분들, 그리고 지원을 기다리는 바로 당신! 저희는 오늘 레미안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는 기계전공 조현구입니다. 반가워요. 뿌잉뿌잉, 저는 기계전공 김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를 전공한 최다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기전공자 최성택이 간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택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전공 이용욱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공 소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물산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저는 사실 캠퍼스 걷다가 그 캠퍼스 리크루팅 하시는 분이 커피 쿠폰 준다고 하셔가지고 그 지원 동기이신 거죠? 지원 동기라 하기엔 좀 너무 가볍죠. 활동적인 거를 좋아해가지고 건설업 하면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보통 기계과나 전기과 이런 분들은 가시는 분야가 제조업, R&D 이런 쪽으로 많이 가셔서 저는 그거랑 반대로 조금 움직이면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건설업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삼성물산의 주력 사업인 발전소에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리크루팅이 없다 보니까 지원자분들께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같은 데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성 비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자기들만의 노하우나 이건 꼭 알려줘야겠다 이런 싶은 것들 하나씩 있으신가요? 꿀팁 대방출. 꿀팁 대방출. 저는 자소서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곳만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자소서에서는 좀 공부한 티를 자연스럽게 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자신만의 그런 강점과 회사가 나를 뽑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희를 얻지 않았나요? 지금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아무래도 지원 예정이시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용욱 선님은 어떻게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래서 삼성물산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뉴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를 찾아보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 목표가 어떤 건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기억나던 뉴스가 있을까요? 제가 지원했을 때가 2019년이었는데 어제 뉴스도 기억이 안 나죠? 어제 뉴스도 기억 안 나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막 기억을 해보면 그때 한참 뭐 태양광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친환경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 실제로도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R 공시와 실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많은 공시들을 보시죠. 시중에도 중요합니다. 그런 공시들을 보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소서나 면접 때 녹여낸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산물가게 채널 한번 정독하고 오시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도 되게 자소서만큼 엄청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이제 면접 보러 가는 중이나 면접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에피소드가 따로 있으신가요? 가는 길을 헷갈려서 좀 늦었어요. 사실 늦었죠.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같이 늦으시지 않았었나요, 용욱 선님? 아니요, 저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그때가 5월 초였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했는데 제 동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좀 좋았던 기억이 인솔해 주시는 진행요원 분이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저 도와주시는 인솔 요원분께서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회사에 대해 좋은 기억 남겨주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미지가 좀 더 올라가서 이 회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삼성물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궁금한 게 과연 합격자들의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스펙에 대해서 좀 본인은 이런 스펙이 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4.0의 커트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학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점 높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5 아래다. 요건 없고 그럼 3.5에서 4.0 사이. 그 외에 뭐 또 저는 일단 자격증이 없거든요. 아마 지원할 때 영어 성적 최소 점수가 있어요. 그것만 맞추고자 해서 바로 시험을 봐서 그것만 맞췄었거든요. 저도 그 걱정됐던 게 기사 자격증 필요한지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캠퍼스 리크루팅 갔을 때 그 리크루터 분께 여쭤봤어요. 진짜 기사 자격증 필요 없냐고. 그랬더니 네, 필요 없어요 해가지고 네, 했는데 진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대학생 인턴인데 인턴이 어떠한 화려한 스펙을 가질 수 있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전공 공부 그리고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 성적 정도면 충분한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제 처음에 인턴에 들어오면 처음에 느껴지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건설 회사다 보니까 좀 군대 문화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든 분이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대학생 인턴이다 보니까 인턴이라는 개념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니면은 무한상사의 기억이 안 났는데 생각보다 회사 와서 굉장히 존중받고 또 약간 미생 같은 데 보면 되게 수직적이잖아요. 막 팀장님 와서 다 해집고 지나가고 약간 그런 모습도 없더라고요. 그냥 되게 각자 할 일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챙겨주고 되게 수평적인 문화에 좀 놀랐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M&E 센터에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인턴이지만 그 인턴 직원들한테 먼저 와서 뭐 불편한 거 없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인사도 먼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약간 사람다운 그런 회사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건설 회사의 모두가 본인이 생각했던 건설 회사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턴 생활을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걸 좀 지원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뭐 배우게 되었던 어떤 지식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게 되었던 점이 되게 좋았고 또 어떤 도면들이나 혹은 제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어떤 국제적인 표준 혹은 어떤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을 읽어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제 역량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M&E 센터 주택 설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주택에서 기계직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 기계 전공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주택 현장,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IoT 기술 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와 그리고 공조 시스템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현장 견학, 현장이 아무래도 지금 강릉을 제외한 현장이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인턴을 하면서 해외 견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VR을 이용해서 현장 견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미래에도 우리 회사, 우리 업종이 경쟁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만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인턴을 하면서. 근데 저희 강릉에 한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집을 제가 직접 리모델링 해주는 게 되게 뜻깊기도 했고 직접 이런 공구들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깎고
단열재를 놓고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인턴하면서 또 멘토분들과 연결되는데 멘토분들과 멘토링 비용을 받아요. 그 비용을 통해서 커피도 먹고 과자 사 먹고 혹은 점심까지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용돈 전략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중에는 사실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그런 시간을 일부러 내주셔가지고 좀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씩 얘기도 하고 좀 더 친근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인턴 기간이 끝난 뒤에 어떻게 다들 지내셨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턴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니즈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회사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 혹은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4학년 2학기 때 그런 중점으로 조금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정보가 신뢰성 있는 건가 아니면 출처가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했었고 이를 통해서 또 취업 준비를 또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저랑 형부 선임님은 인턴하면서 어떤 박람회를 추천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킨텍스의 박람회도 한번 갔었죠. 네, 맞아요. 가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술들이 실제 우리 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나와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요새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니까 한 번씩 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사실 처음에 건설업에서 기계직이나 혹은 전기직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많이 막연한 감도 없잖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아직 지어지기 전에 어떤 도면을 검토하고 그 도면대로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말고도 다른 협업하는 부서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시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공직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업무인데요. 특히 현장의 인력 관리, 원가 절감, 그리고 공정 관리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며 일을 하는 직무입니다. 저의 목표는 PM이 한번 돼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PM이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시공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뭐 설계도 알아야 되고 건설회사의 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공이랑 구매 업무도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이게 서로 얽히고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구매 업무랑 시공 업무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들 모두 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동생한테 존댓말 들으니까 좋네요,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고 이 영상들이 꼭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어서 삼성물산 인턴 과정에 지원을 하시고 또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만나요.